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. 이제 2월도 이제 이틀 남았네요. 자, 오늘 니데일리 신문에 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지 지금부터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합니다. 오늘 이데일리 신문 톱 기사, 그러니까 1면과 오늘 3면에 걸쳐서요. 이 한한령 관련된 어떤 지금 한국에서 좀 국내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좀 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실제로 좀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데일리 베이징 특파원이 지금 현재 르뽀 기사를 올린 거를 탑 기사로 좀 올렸습니다. 여러 가지 뭐 르뽀 기사니까 뭐 약간 좀 랜덤하게 사람도 만나서 인터뷰도 따고 그다음에 이 분위기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요. 대표적으로 일면 쪽에서 오늘 좀 내용을 좀 가져와 본 얘기는 20대 한 중국 여성을 인터뷰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. 한류 콘텐츠가 만약 우리가 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규제가 있으니까 잘 못 보고 싶어도 사실은 좀 불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좀 그런 식인데 이게 만약 합법적으로 유통이 된다 그러면 좀 편하게 한국 콘텐츠들을 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여성 중국 인터뷰인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뭐 이런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좀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. 이게 결국 이제 불법 유통 이 문제 해결이 되면 그게 다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는 수익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니까요. 국내 외교가에서도 이제 10월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것이다라고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전망도 좀 나와 있고요. 이제 3면에 가서 보면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한중 간의 교류가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다. 뭐 활발하다고 얘기할 수는 아직은 없지만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례로 든 게 일단 다음 달에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문화사절단을 보낸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베이징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영화들을 이제 이미 초청을 했다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. 작년 말에 조수미 씨가 작년에 조수미 씨가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이렇게 국내 어떤 뭐 가요계라든가 이쪽에 좀 가수나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서 현지 공연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이제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전면적인 또는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 이런 게 중국 정부에서 나올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못 받고 있고요. 또 다음 기사에서는 이제 이 한한령 관련 해제와 관련돼서 주식시장은 이미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. 대표적으로 화장품, 엔터, 게임주인데 어제도 화장품주 괜찮았고요. 엔터주들도 요즘 좋습니다. 그리고 게임주도 아직 판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재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눈에 띄지는 않는데 상당히 좀 우리 게임 업체들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.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제 게임주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사 3면에 나온 다른 기사를 보면 이제 한한령 전에 중국 시장과 한한령 이후 현재 한 7, 8년 근 8, 9년 가까이 지났죠. 이미 7, 8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라는 점을 또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 한한령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나서 우리 뭐 엔터나 게임이나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판매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.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이데일리가 좀 기획한 이 한한령 관련된 기사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트럼프 관세 폭탄, 다음 표정은 구리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일단 구체적으로 관세, 그러니까 구리와 관련돼서 뭐 구리 뭐 전체, 그러니까 단순히 원자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구리 관련된 상품을 얘기해야지 또 관세를 얼마를 부과할 건지 또 언제부터 부과할 건지 또 어느 나라에 대해서 부과할 건지 등등등 이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에서 나온 내용까지 거기까지는 얘기가 나온 게 없고요.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과정에서 구리도 아주 미국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야야. 여기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데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관세 부과의 근거는 이번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세를 부과할 때 법적 근거가 됐던 무역확장법 232조. 그러니까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지금 관세 부과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, 그러니까
미국 경제가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미국의 이제 안보 문제를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나 또는 이를테면 그 수입 제한을 이렇게 할 수 있다. 뭐 그런 조치가 됩니다. 사실 뭐 이게 논리적으로는 뭐 맞느냐라는 말은 많습니다. 어쨌든 뭐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죠. 현재 미국의 구리 수입국은 좀 표가 여기 나옵니다만 칠레, 캐나다, 멕시코, 페루 이렇게 순입니다. 우리나라도 있죠, 중간에. 근데 대부분 사실 3분의 2 이상은요,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4분의 3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나다 같은 북미, 그다음에 칠레, 멕시코, 페루와 같은 중남미 쪽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여기서 수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중국은 의외로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중국이 구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작년에 5억 한 9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수입 59억 달러 정도를 594억 달러 정도를 이제 수입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구리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? 구리와 관련된 제품들이겠죠. 전선 같은 이런 케이블, 그다음에 뭐 구리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제 우리한테 분명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. 다만 이제 전선이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의 이 전력 설비 구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관세를 받더라도 이를테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가격에 정가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케이블을 좀 미국은 우리나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세 번째 얘기 이제 증권 면으로 좀 와보면요. 하락장에 걸었는데 속 터지는 개미들. 하락장에 뭘 걸었을까요? 보통 우리가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이 되겠죠. 특히 우리는 레버리지 좋아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서학개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2배나 3배짜리 레버리지를 막 찾아서 영국까지 가가지고 투자를 할 정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아니라 이제 2배 이렇게 되는 곧버스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죠. 그래서 이런 인버스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올 들어서 시장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하죠. 표 한번 볼까요? 지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시장 분위기가 더 좀 좋습니다. 나스닥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. 니케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좋았죠. 20%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올해 마이너스 4%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상하이 지수도 작년 같지 않죠. 작년에 상하이 지수도 2자릿수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1% 채 안 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반면에 왼쪽 보십시오. 코스피 10% 넘었고요. 코스닥은 13%까지 상승률이 좀 올라갔습니다. 그만큼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버스 상품에 투자했던 분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실제로 인버스에 2천억 넘게 투자했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상품, 인버스 2배 상품, 이게 이제 곧버스 상품이죠. 이게 전체 ETF 상품 중에서 순매수 2위에 달할 정도로 많이 산 상품인데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7%입니다. 앞서 코스피가 플러스 10%, 코스닥이 13%인 걸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17%를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코스닥 하락에 베팅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상품도 역시 마이너스 6%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증권가에서는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이,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대형주 쪽으로 좀 주목하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현재까지는 인버스는 실패다. 이렇게 좀 투자 실패다. 이렇게 현재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얘기. 또 증권면에 있는 내용입니다. 미국의 빅테크에서 중으로 개미들 머니무브. 이제 머니무브는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미국의 빅테크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뭐 순매수했느냐 얘기 나올 때마다 표를 쫙 보면 뭐 1위부터 5위,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개별 종목, 엔비디아,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죠. 팔란티어. 그리고 이제 이들 종목의 2배 또 3배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게 사실 대부분 많았는데요. 자, 표 한번 보시죠. 화면에 나옵니다.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 17일에서 24일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고객들이 글로벌 주식 뭘 샀는지 순매수 그 규모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긴 건데요. 1위가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ADR을 산 거죠. 이게 249억 달러. 그다음에 홍콩에 가서 샤오미 그룹 242억 원을 샀고, 그다음에 나스닥에서는 리커전 파마시티크,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 의료 쪽 진단업체고,
아멕스, 그다음에 홍콩에서 비아디, 홍콩에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좀 1위부터 6위까지 중에서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좀 되는 거죠. 그만큼 지금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일변도에서 투자가 좀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 주식에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. 왜냐하면 수익률이 워낙에 좋습니다. 지금 앞서 좀 보셨습니다만 알리바바는 현재 30%가 넘게 올랐고요. 샤오미 35%, 비아디도 33%나 주가가 좀 급등을 했거든요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투자들, 특히 돈은 수익을 따라가는 거니까 중국 쪽 이런 상품, 주식들이나 상품들에 돈이 좀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리스크는 여전히 있죠.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부분 아직 구체화된 게 좀 별로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면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만약에 일각에서 좀 기대하는 대로 뭐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더 뭐 탄력이 볼 수도 있겠죠. 아직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중국 종목에 투자하는 이분들은 특히 IT주들 중심으로 특히 빅테크와 관련된 준하는 중국의 이런 IT 관련 큰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.